한참 동안 말없이 밥을 먹던 만식이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불렀습니다. 근데요, 어머니, 왜? 저 이제 옥순 씨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먹던 밥이 목에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 옥순 씨가 뭐니? 징그럽게 다 늙은 아줌마한테. 저도 모르게 손사래를 쳤지만 얼굴은 이미 불타는 고구마처럼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만식이는 그런 제 반응이 재밌다는 듯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 어때요? 우리 둘만 있을 때 그렇게 부르는데 꼭 데이트하는 것 같고 좋잖아요. 뭐? 데이트? 너희 아줌마랑 데이트 기분 내서 뭐 하려고? 말은 퉁명스럽게 나갔지만 심장은 쿵쾅거리다 못해 터져나갈 것 같았습니다. 데이트라는 제 인생에서 지워진 지 수십 년은 된 단어가 아들뻘인 젊은 남자의 입에서 나오다니. 만식이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좋아요. 솔직히 전처랑 연애할 때보다 더 편안하고 뭐. 저도 모르게 그의 다음 말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눈을 피하지 않고 나직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편안하고 설레어요. 설렌다. 그 한마디가 제 잿빛 세상에 터진 한 발의 폭죽 같았습니다. 호칭을 바꾸기 시작한 것은 아무래도 나를 여자로 본다는 뜻으로 느껴지면서 그때 아마 제 지긋지긋한 우울증이 모두 치료가 된 것 같아요. 설렌다고? 그럼 나를 여자로 생각한다는 뜻이니?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만식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옥순 씨랑 함께 있으면 마음의 안정도 되고 어쩔 땐 엄마 같고 어쩔 땐 여자친구 같고 어쩔 땐 마누라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대체 무슨 마음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참나, 내가 꼭 1인 3역이라도 하는 것 같다. 너한테. 하하. 그런가요? 아무튼 옥순 씨는 저한테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 저 역시 마음속 깊은 곳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나도 내가 아들 같기도 하고 친구 같기도 하고 어쩔 땐 남편 같기도 해. 남편이라고요? 만식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저는 괜히 민망해져서 헛기침을 하며 둘러댔습니다. 그래. 맨날 한 집에서 밥 먹고 이렇게 얼굴 보고 달라붙어 지내니 남편으로 착각할 때도 있다는 거지. 그러자 만식이가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제게 몸을 기울이며 속삭였습니다. 그럼 우리 말 나온 김에 어릴 때 하던 부부 놀이처럼 우리도 그렇게 한번 지내볼까요? 뭐? 그가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능청스러운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여보.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5, 박옥순이라고 해요. 25, 3살 많은 대학 선배와 유명한 캠퍼스 커플로 만나 졸업 이후 곧장 결혼을 하였어요. 저한테 남자라곤 아버지 외에 남편이 처음이었거든요. 저한테 참 자상하고 다정다감한 최고의 신랑이었죠. 우리 부부는 20년을 함께 살면서 크게 한번 싸움을 한 적도 없을 정도로 소위 말하는 금실 좋은 부부였어요. 제가 항상 껌딱지처럼 붙어 다녔으니깐요. 그러던 남편이 지긋지긋한 암과 싸우다 끝내 세상을 등진 지 벌써 3년이란 세월이 흘렀네요. 그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그가 떠난 후에는 껍데기만 남은 사람처럼 극심한 우울증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렸어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죠. 다행히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는 없었어요. 시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시골 땅과 남편이 젊어서부터 악착같이 모아둔 재산이 꽤 됐거든요. 물론 그중 상당 부분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남편의 병원비로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희망이라 믿었던 신약 한 번에 수천만 원이 날아가는 것을 보며 돈이 목숨 앞에서 얼마나 하찮고 무력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꼈죠. 모든 것이 끝나고 제게 남은 것은
원룸 건물 하나였네요. 그래도 아들 창식이는 이미 제 짝을 만나 분가했고 저 혼자 지내기에는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임대 수익만으로도 차고 넘쳤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었어요. 텅 빈 집, 냉장고에 윙하는 소리와 격식의 초침 소리마저 버겁게 느껴지는 죽은 듯한 고요함. 그 속에서 저는 서서히 말라 비틀어져 갔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고 밤이 되어도 기다리는 이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늦봄 잊고 있던 이름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제 아들 창식이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군대까지 함께 다녀온 둘도 없는 친구 만식이었습니다. 소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익숙하고 싹싹한 목소리에는 어딘지 모르게 지치고 눅눅한 기운이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 저 이혼했어요. 쿵 하고 심장이 바닥으로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 착하고 반듯한 아이가 이혼이라니.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서로 다른 생활 방식을 극복하지 못하고 얼마 전에 갈라섰다고 하더라고요. 당장 지낼 곳이 마땅치 않다며 혹시 어머니 건물에 남는 방이 있느냐고 조심스럽게 묻더군요. 마침 신혼부부가 살다가 나간 투룸 하나가 비어 있었어요. 저는 망설일 것도 없이 그러라고 했죠. 며칠 뒤 이삿짐 센터 트럭과 함께 만식이가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얼굴은 조금 수척해져 있었지만 여전히 훤칠하고 다부진 체격은 그대로였어요. 30살. 한창 좋을 나이에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그늘진 얼굴과 삶의 무게에 달아버린 듯한 이삿짐들이 제 마음을 아리게 하더군요. 어머니, 신세 지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런 소리 마라. 내가 왜 남이니? 힘들었지? 고생 많았다. 얼른 들어가서 짐이나 풀자. 그렇게 만식이는 다시 제 지붕 아래로 들어오면서 제 집에도 사람 사는 온기가 돌기 시작했죠. 만식이가 입주하고 나서부터 하루가 멀다 하고 제 집인 4층으로 찾아왔거든요. 처음엔 쭈뼛거리더니 제가 먼저 저녁은 먹었니? 하고 부르자 냉큼 달려오더군요. 만식이가 맛있게 밥을 먹으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 입가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가 떠난 후에는 저 역시 밥맛을 잃어 하루 한 끼를 억지로 넘기기 일쑤였거든요. 누군가를 위해 정성껏 음식을 하고 그 사람이 맛있게 먹어주는 것을 보는 기쁨이 이토록 큰 것이었는지 까맣게 잊고 살았던 거예요. 어느 날 저녁, 깨 눈 감추듯 밥 두 공기를 비우고 숭늉까지 마시는 만식이를 보며 제가 핀잔을 주듯 말했습니다. 너 매일 이렇게 저녁 얻어먹으려고 일부러 우리 건물로 들어온 거지? 아주 꾀가 보통이 아니야. 들켰네요. 당연하죠. 제가 이 맛을 어떻게 잊어요. 아주머니가 해주시는 집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는 머리를 긁적이며 멋쩍게 웃더니 이내 조금은 씁쓸한 표정으로 이혼 사유를 털어놓았습니다. 하루 한 끼 먹는 집밥이 매번 배달 음식이었던 것. 입맛 차이로 시작된 다툼이 결국 마음의 벽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에 마음이 짠해졌어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 저 역시 마음이 열렸고 저는 그의 빈 밥그릇에 밥을 한 주걱 퍼주며 말했죠. 그래. 고생 많았다. 이제 다 잊고 밥이나 잘 챙겨 먹어. 퇴근하면 어디 들르지 말고 곧장 4층으로 올라와. 내가 우리 만식이 좋아하는 반찬들로 매일 따뜻하게 밥상 차려 놓을게. 그날 이후 만식이와 저녁을 함께하는 것은 저희의 당연한 일과가 되었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제 마음을 짓누르던 지독한 우울증이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했고요. 매일 만식이를 배불리 먹일 생각에 장을 보고 새로운 요리를 고민하고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다 보니 제 삶에 희미하게 남아 활력이 돌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작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의 친구, 아들 같은 녀석으로만 여겼던 그 아이가 제 안에서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한 것은 아주 사소한 일상 속에서 불쑥 찾아왔거든요. 그날따라 부엌 형광등이 유난히 신경질적으로 깜빡거렸습니다. 밥을 하다가도 설거지를 하다가도 눈앞에서 파르르 떠는 불빛에 짜증이 치밀었죠. 의자를 밟고 올라가 툭툭 쳐보기도 했지만 낡은 형광등은 제 말을 들을 생각이 없는 듯 했어요. 사람을 불러야 하나 한숨을 쉬며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어김없이 만식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와. 오늘 저녁은 제육볶음이에요? 냄새 대박인데요. 그는 언제나처럼 해맑게 웃으며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과 깜빡이는 형광등을 번갈아 보더니 금세 상황을 파악하더군요. 어머니, 등 갈아야겠네요. 제가 해드릴게요. 공구함 어디 있어요? 아이고, 됐다. 뭘 이런 걸, 너 피곤할 텐데. 내일 사람 부르면 돼. 에이, 뭘 사람까지 불러요. 이런 건 남자가 해야죠. 뚝딱하면 금방이에요. 남자. 그가 무심코 내뱉은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툭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는 제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익숙하게 베란다 창고에서 공구함과 새 형광등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곤 덥다는 듯 입고 있던 셔츠의 소매를 슥슥 걷어붙였어요.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것은 그의 단단한 팔뚝이었거든요. 젊은 남자의 노동으로 다져진 힘줄이 선명한 팔. 매일 식탁에서 마주 앉아 밥을 먹을 때는 미처 보지 못했던 날 것 그대로의 남성성이었죠. 어머니, 의자 좀 밟을게요. 이거 좀 꽉 잡아주세요. 만식이는 식탁 의자를 끌어다 밟고 올라섰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의자 등받이를 두 손으로 꽉 붙잡았어요. 제 머리 위로 그의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코끝으로 낯선 향기가 스며들었고요. 땀 냄새와 비누향. 그리고 젊은 남자에게서만 나는 특유의 풋풋하면서도 짙은 채취. 지난 3년간 제 주위를 맴돌던 것은 병원의 소독약 냄새와 남편의 병든 살 냄새뿐이었는데 저도 모르게 숨을 깊게 들이마셨네요. 그는 형광등 커버를 벗겨내려 애썼습니다. 천장을 향해 팔을 쭉 뻗자 입고 있던 티셔츠 자락이 살짝 딸려 올라가며 언뜻 보인 단단한 허리선과 등줄기에 제 심장이 다시 한번 철렁했어요. 내가 지금 뭘 보는 거야 미쳤나 봐. 박옥순. 스스로를 꾸짖으면서도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답니다. 등 뒤에서 그를 올려다보는 이 구도는 너무나도 낯설고 위험하고 그래서 더 아찔했거든요. 됐다. 딸깍. 소리와 함께 낡은 커버가 벗겨지고 만식이가 한 손으로 그것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 새 형광등을 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집중하는 옆모습, 앙담은 입술, 진지한 눈빛. 저는 그 순간 깨달았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아들 친구 만식이가 아니라 한 명의 남자, 이만식이라는 것을요. 자, 이제 다 됐어요. 한번 켜보세요. 제가 벽의 스위치를 누르자 부엌은 언제 그랬냐는 듯 환한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눈부신 빛에 잠시 눈을 찡그렸다 떴을 때 의자에서 내려오던 만식이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그가 균형을 잃고 휘청이며 반사적으로 제 어깨를 짚었습니다. 크고 뜨거운 손이 제 어깨를 묵직하게 감싸는 순간 짜릿한 전류 같은 것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어요. 얇은 블라우스 위로 전해지는 그의 손의 무게와 온기가 너무나도 선명해서 저는 숨을 멈췄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놀라셨죠? 그는 황급히 손을 떼며 객에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온기는 제 어깨의 낙인처럼 남아 활활 타오르는 듯 했답니다. 그날 저녁 식탁의 분위기는 평소와 사뭇 달랐어요.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그 어색했던 순간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밥을 먹는 내내 제 어깨에 닿았던 그의 손길과 제
코끝을 맴돌던 그의 채취를 잊을 수가 없었네요. 만식이는 제가 끓인 김치찌개를 앞에 놓고 땀을 뻘뻘 흘리며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흐뭇하게 바라보는데 만식이가 불쑥 저를 불렀습니다. 근데요, 옥순 씨.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옥순 씨, 잘못 들었나 싶어. 뭐라고? 되묻자.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다시 말하더군요. 옥순 씨라고요. 이제 어머니 아줌마라고 안 부를래요. 쿵. 심장이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어요. 3년간 약을 먹어도 상담을 받아도 꿈쩍 않던 우울증의 단단한 벽에 금이 가는 소리. 젊은 남자의 입에서 나온 제 이름 석자는 꽁꽁 얼어붙었던 제 심장을 녹이는 뜨거운 불씨 같았거든요. 어머, 옥순 씨가 뭐니? 징그럽게 다 늙은 아줌마한테. 저도 모르게 손사래를 쳤지만 얼굴은 이미 불타는 고구마처럼 달아올라 있었어요. 만식이는 그런 제 반응이 재밌다는 듯 피식 웃으며 말하더군요. 뭐 어때요? 우리 둘만 있을 때 그렇게 부르는데 꼭 데이트하는 것 같고 좋잖아요. 뭐? 데이트? 너희 아줌마랑 데이트 기분 내서 뭐 하려고? 말은 퉁명스럽게 나갔지만 심장은 쿵쾅거리다 못해 터져나갈 것 같았어요. 데이트라는 제 인생에서 지워진 지 수십 년은 된 단어가 아들뻘인 젊은 남자의 입에서 나오다니. 만식이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죠. 그냥 좋아요. 솔직히 전처랑 연애할 때보다 더 편안하고 뭐. 저도 모르게 그의 다음 말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눈을 피하지 않고 나직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을 잇더군요. 편안하고 설레어요. 설렌다. 그 한마디가 제 잿빛 세상에 터진 한 발의 폭죽 같았어요. 호칭을 바꾸기 시작한 것은 아무래도 나를 여자로 본다는 뜻으로 느껴지면서 그때 아마 제 지긋지긋한 우울증이 모두 치료가 된 것 같아요. 설렌다고? 그럼 나를 여자로 생각한다는 뜻이니?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만식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하더니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옥순 씨랑 함께 있으면 마음의 안정도 되고 어쩔 땐 엄마 같고 어쩔 땐 여자친구 같고 어쩔 땐 마누라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대체 무슨 마음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참나, 내가 꼭 1인 3역이라도 하는 것 같다. 너한테. 하하. 그런가요? 아무튼 옥순 씨는 저한테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 저 역시 마음속 깊은 곳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나도 내가 아들 같기도 하고 친구 같기도 하고 어쩔 땐 남편 같기도 해. 남편이라고요? 만식이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저는 괜히 민망해져서 헛기침을 하며 둘러댔습니다. 그래. 맨날 한 집에서 밥 먹고 이렇게 얼굴 보고 달라붙어 지내니 남편으로 착각할 때도 있다는 거지. 그러자 만식이가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제게 몸을 기울이며 속삭였습니다. 그럼 우리 말 나온 김에 어릴 때 하던 부부 놀이처럼 우리도 그렇게 한번 지내볼까요? 뭐? 그가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능청스러운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여보. 어우, 징그러워. 손 안 놔? 저는 화들짝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그는 더 꽉 제 손을 잡아왔습니다. 그의 크고 따뜻한 손의 온기가 제 손등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여보, 오늘은 우리 밤새 잠 안 자고 놀아보자고. 뭐하고 놀 건데? 글쎄, 자기가 좋아하는 거. 호호. 그의 귓가에 속삭이는 듯한 말과 뜨거운 눈빛에 저는 그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네요.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푹 숙이자 그의 나직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 친구 엄마라는 남녀로서는 결코 넘볼 수 없을 것 같던 높은 장벽이 그날 밤
우리의 짓궂은 농담 속에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만식이는 제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오고 싶을 때 언제든지 오라는 그의 말은 이미 선을 넘어버린 제 마음에 날개를 달아주었죠. 그날부터 제 비밀스러운 일과가 시작되었어요. 만식이가 출근하고 텅 빈 집. 저는 그곳에 들어가 마치 제 집처럼 청소를 하고 그의 채취가 밴 셔츠를 정성껏 빨아 널었습니다. 그의 흔적이 밴 공간을 돌보는 행위는 제게 묘한 안정감과 함께 금지된 설렘을 안겨주었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몸이 무겁고 피곤했어요. 남편의 3주기 기일이 다가오고 있었고 며칠 밤을 뒤숭숭한 꿈에 시달린 탓이었거든요. 만식이의 집을 청소하고 냉장고를 채워놓고 나니 온몸의 기운이 쭉 빠졌습니다. 잠시만 쉬어가자 싶어 그의 침대 끝에 걸터 앉았어요. 푹신한 매트리스, 그의 채취가 은은하게 배어있는 이불의 감촉이 저를 나른하게 만들더군요. 잠깐만, 정말 눈만 좀 붙이자. 그렇게 생각하며 침대에 몸을 뉘었는데 저도 모르게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답니다. 얼마나 잤을까? 누군가 제 어깨를 부드럽게 흔드는 감촉에 스르르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으로 걱정스러운 눈빛의 만식이 보였어요. 창밖은 이미 어둑어둑해져 있었고요. 옥순 씨, 괜찮으세요? 많이 피곤하셨나 봐요. 그의 나직한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세상에, 내가 지금 아들 친구의 침대에서 저녁까지 잠을 자다니. 얼굴이 터질 것처럼 달아올랐어요. 어머, 만식아, 지금 몇 시야? 내가 미쳤나 봐. 정말 미안하다. 주책맞게 이게 무슨 짓이니? 허둥지둥 몸을 일으키는 제 손목을 그가 부드럽게 잡아챘습니다. 미안하긴요. 근데 여기서 주무시는 모습 보니까 마음이 좀 이상하네요. 꼭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아내가 기다려준 것 같아서요. 그의 다정한 말에 울컥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저녁이나 같이 드시죠? 배고프실 텐데 제가 맛있는 회 시킬게요. 옥순 씨 회 좋아하시잖아요. 소주도 한잔 하시고요. 가지 마세요. 옥순 씨, 오늘 같은 날 혼자 밥 먹고 싶지 않아요. 같이 있어 주세요. 네. 애원하듯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을 저는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잠시 후 거실 테이블 위에는 먹음직스러운 모둠회와 소주 2병이 놓였습니다. 술이 한두 잔 들어가자 3년간 제 가슴 속에 단단하게 응어리져 있던 슬픔과 외로움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남편이 아플 때 제가 여자라는 사실조차 잊고 살았던 시간들, 그저 간병인으로만 존재했던 지난날의 서러움이 터져 나왔거든요. 제 이야기를 듣던 만식이도 자신의 상처를 꺼내놓았습니다. 전처는 늘 제가 부족하대요. 돈도, 재미도, 열정도 늘 채워지지 않는 사람 옆에 있는 기분이었어요. 맨날 옆집 남편은 보너스 받아서 명품백 사줬다더라. 누구는 기념일이라고 호텔 데려갔다더라. 비교만 하고. 전 그냥 퇴근하고 와서 수고했어. 한마디 듣고 싶은 거였는데. 근데 옥순 씨랑 있으면 제가 뭐라도 된 것 같아요. 밥 한 그릇 맛있게 비우는 것만으로도 칭찬받으니까 바보 같죠. 제가?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아니, 바보 같지 않아. 사람 사는 게 그런 거지. 별거 아닌 거에 웃고 따뜻한 밥 한 끼에 위로받고 나도 너 덕분에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아. 만식아. 나도 남편 떠나고 나서는 그냥 숨만 쉬는 인형이었어. 여자도 엄마도 아니고 그냥 건물주 아줌마. 그게 다였지. 내가 맛있게 먹어주는 거. 그거 하나 보려고 아침에 눈 뜨는 게 얼마만인지 몰라.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었고요. 술 기운이 오르고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만식이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뜨거웠어요. 옥순 씨, 저 이래선 안 되는 거 아는데 옥순 씨 보면 자꾸 가슴이 뛰어요. 저는 옥순 씨가 그냥 친구, 엄마가 아니라 여자로 보여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앞으로는 제가 웃게만 해주고 싶어요. 옥순 씨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뜨거운 사랑. 제가 다 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의 마지막 이성의 끈이 툭 끊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그의 뺨을 감싸고 살며시 입을 맞췄어요. 그의 귓가에 뜨거운 숨을 불어넣으며 저 자신도 믿을 수 없는 말을 속삭였거든요. 만식아, 이 아줌마가 우리 만식이한테 더 좋은 거 해주고 싶어. 그래도 괜찮겠니? 제 말 뜻을 알아들은 만식이의 눈이 동그래졌다가 이내 활활 타오르는 불꽃처럼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저를 번쩍 안아 올려 침실로 향했네요. 그날 밤 저는 수십 년간 제 안에 꽁꽁 얼어붙어 있던 여자로서의 모든 것을 깨웠습니다. 만식이는 젊고 힘이 넘쳤으니깐요. 이제 만식이는 더 이상 아들 창식이의 친구가 아닌 저만의 남자가, 저만의 여보가 되었답니다. 제가 여보라고 부를 때마다 입이 귀에 걸리도록 좋아하는 그를 보면 저도 모르게 잊고 있던 소녀 같은 애교를 부리게 되더라고요. 만식이는 제 평생의 두 번째 남자예요. 제 인생의 남자라곤 25에 만나 결혼한 남편이 전부였으니깐요. 하지만 만식이를 만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사랑이라는 감정의 아주 작은 일부만을 알고 살아왔다는 것을요. 어쩌면 저는 남자에 대해 그리고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에 대해 너무나 모르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제 인생은 만식이와 연인이 되기 전과 후로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만식이와 함께하는 지금 저는 매일이 처음 경험하는 세상 같아요. 아, 이런 게 남녀 간의 사랑이구나. 서로를 갈망하고 탐하고 한시도 떨어지기 싫어 안다라는 이 감정이 사랑이구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짜릿한 전율이 흐르고 그의 품에 안길 때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충만해지는 이 기분을 왜 이제 알게 된 걸까요? 온 세상이 분홍빛 하트로 가득 찬 것처럼 모든 것이 사랑스럽기만 하네요. 예전엔 무심코 지나쳤던 길가의 작은 들꽃도 제게 웃어주는 것 같고 시끄럽기만 하던 아이들 소음마저 경쾌한 노랫소리처럼 들릴 정도라니깐요. 물론 먼저 떠난 남편과의 사랑도 제게는 더없이 소중한 기억이에요.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제 삶의 일부였죠. 하지만 그 사랑이 제 삶을 지탱해주는 튼튼한 집 같았다면 만식이와의 사랑은 그 집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만큼 거세고 뜨거운 폭풍 같아요. 제 안의 모든 것을 뒤흔들고 잠자고 있던 모든 감각을 깨우고 저를 온전히 여자 박옥순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었으니깐요. 퇴근한 만식이가 현관에서 옥순 씨, 나 왔어 하고 외치는 소리만 들어도 쿵 하고 심장이 내려앉아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는 제 등 뒤로 가가와 말없이 허리를 끌어안는 그의 단단한 팔뚝에 빠마득히 잊고 지냈던 여자로서의 제가 다시 살아 숨쉬는 것을 느껴요. 그의 품에 안겨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는 제 모습이 저 자신도 낯설 정도랍니다. 제가 이 나이에 이런 소녀 같은 웃음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었는지 만식이 덕분에 처음 알았어요. 이 사랑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아들 창식이가 이 비밀을 알게 되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을지 두려운 마음이 왜 없겠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갇혀 슬픔을 곱씹으며 살고 싶지 않아요. 남편의 죽음과 함께 제 인생도 끝났다고 생각했던 지난 3년의 시간이 너무나도 아깝고 억울하거든요. 이제 저는 제게 찾아온 이 기적 같은 행복을 온전히 누리고 싶어요. 세상이 손가락질하더라도
주책이라고 혀를 차더라도 상관없어요.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뜨겁고 찬란한 순간을 살고 있으니깐요. 이 사랑이 저의 마지막 사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 메마른 삶의 단비처럼 내려와 저를 다시 웃고 울고 사랑하게 만든 이 남자. 제 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이토록 눈부신 행복으로 채워주고 있는 이 사람과 함께 아주 오랫동안 뜨겁고 싶어요.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사랑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주면 줄수록 더 많이 갖게 되는 것이다.